네. 예, 저는 권승한이고요. 여기 제가 1968년 7월 달에 삼성물산 개발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설립 당시 정황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산료전기 그리고 삼성 NEC의 관계를 포함해서 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들어왔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에 7월 16일 날 들어왔는데 실은 그 전에 6월 30일 날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ROTC 4기로 전역을 했는데 원래는 3월 달에 전역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1월 달에 그러니까 이해 1969년 1월 그러니까는 68년인데요. 68년 1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신조라 일당이 청와대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월 말에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1월 달에 복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기부대에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병기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기동타격소대장이 됐습니다. 기동타격소대장이라는 거는 김신조하고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뛰어야 된다. 모래주머니에 타고 뭐 하루 종일 뛰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직 공부를 하나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취직이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지 않았던 때인데, 근데 저는 ROTC를 했지만 사병으로 갔다 온 친구가 서울공대 전자과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와서 삼성에서 무시험으로 사람을 전자공학과 출신을 뽑는다고 연락이 왔다. 사무실로. 그래서 저는 취직 공부 하나도 안 하던 때라 귀가 솔깃해서 바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전역을 했는데 그 전에 면접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쯤에 면접을 삼성물산에 가서 봤는데 그때는 이병철 회장께서 직접 면접을 하셨어요. 직접 면접을 하셨는데 저를 탁 보시니 그때는 완전히 뭐 기동타격소대니까 머리도 스포츠카리에다 군인 정신이 꽉 들어있었습니다. 뭐 완전히 군인이니까 현역이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질문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공회가 먹고 그분이 그 경상도 출신이시니까 억양이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서울서 잘하고 서울서 학교도 다녔고 뭐 서울서만 살았으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뭘 물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면 옆에 각서 사장님들이 쭉 계셨었는데 대답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회장님을 보니까 제가 그 지원 조서 뭐 그게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제가 종변안이 있었다는 건 저는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종변안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성공회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앙글리칸 처치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국교이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병철 회장님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미리 옆에서 들어갈 때 귀띔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분위기가 확 아주 가볍게 바뀌면서 그래 군대에서 뭐 했냐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고 면접이 끝나서 바로 합격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7월 16일 날 갔더니 저하고 신현직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신현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군대 안 가도 그냥 들어오셨고 저는 군필로 들어온 거고 그게 둘이 들어와서 발령받은 데가 삼성물산 개발부였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개발부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그때 이충수라는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TBC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맨 처음에 오다를 주시는 게 당신은 전자공학 전공했으니 트랜지스터 라디오 설계를 해서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갖고 그 당시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몇 개 썼느냐 이게 가지고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건데 7석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설계를 해서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또 오다를 또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삼성 그러니까 전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전자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서 만들어내라. 그렇게 오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물산에 쭉 보니까 전자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재당, 모직 뭐 이런 것만 했지 물산 물론이지요. 전자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TBC에 가봐라. 그래서 TBC에 갔더니 한기선 차장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한기선이라는 분이. 그래서 한기선 차장이 탁 보시던데 그냥 뭐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그런 분인데 네가 TBC에 기자라고 하고 자료를 모아라.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삼성이 전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져 가지고 한국전자공협동조합이라는 데가 57개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삼성이 전자 사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아마 김 부장님도 아시죠? 예. 사사 쓰셨으니까 네. 똑같은 얘기 또 들으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도 격렬하게 반대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요, 그 사장실에 그땐 금성사. 네. 하여튼 뭐 고위직에서 와갖고 막 언성이 그냥 뭐 저 바깥에 있는데도 언성이 막 나올 정도로 크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다퉜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자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자공업협동조합 때문에 수출도 못한다. 국내 수출만 한다. 죄송합니다. 수출만 하고 국내 판매는 안 된다. 이런 조건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 인가가 날 때 그 사업 계획서 쓴 게 저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가 썼는데 그때는 이 전자 계산기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기계식이라는 게 기계식으로 돌립니다. 숫자 딱 누르고 또 뭐 곱하기 하면 곱하기대로 나누기는 거꾸로 돌리고 빼고 더하고 하는 걸 전부 기계식으로 팔이 굉장히 아플 정도로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개발부가 어디셨냐면 지금 안국화재 하다가 삼성화재로 바뀌었는데 그 건물이 있는 바로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교동이거든요. 거기가 무교동 근처 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11시 그때 통행금지 안 걸리려고 마침 집이 제가 서울 시내니까 그냥 허둥지둥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뭐 여자들 그냥 그 술집에서 다 나온 사람들로 버스는 꽉 차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철야가 거기서 그냥 사무실에서 자기도 하면서 만들었더니 1969년 1월 13일 지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좀 더 지났잖아요. 그때 사업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 50년이 지났어요. 혹시 50년사 하시나요? 50년사 지금 다른 TF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혹시 이 내용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 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보면 저희가 20년사 뭐 제일 처음 만들었고 30년사 할 때 보면 저는 뭐 단 걸 못 보고 여기는 네. 30년사만 봤어. 네. 여기 40년사 있는 걸 몰랐네. 예, 40년사 만드셨다고. 저건 삼성전자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하여간 할 때 보면
그 전체를 다 새로 쓰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사사를 만들었던 부분은 약간 축약을 해서 넣고 네. 그 이후에 10년 부분만 좀 네. 새로 작성을 하는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작업이 돼서 예. 아마 50년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네. 개발부에서 네네. 전자 사업을 이제 하는 거로 결정은 됐는데 네. 수출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확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동경에 조용달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경지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개발본부장은 신운철 나중에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신운철 그때는 상무였다가 바로 전무로 올라가시던데 그분이 맡아서 하다가 일본의 상요전기하고 먼저 그게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상요하고 그리고 뒤미쳐서 바로 NUC하고도 했습니다. 상요는 텔레비라든가 오디오 제품 또 부품들도 했습니다. 콘덴서라든가 이런 부품들도 하고 스피커를 그때 했어요. 그리고 NEC는 진공관과 불안관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겨우 이제 정부하고 합의된 것이 기술소득분은 국내 팔아도 된다. 이게 기술소득분이 뭐 4%인가 뭔가. 그 이제 왜냐하면 수출용으로 자재를 들여서 생산하면은 수출하고 나면 남는 자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 판매해도 된다. 아주 조그만 양입니다. 아주 그런 정도로 국판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뭐 활력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산요와 삼성 NEC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는 어디로 가나 그래가지고요 상요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요는 수원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공장 부지가 거의 확정됐었어요. 그 다음에 NEC는 울산에 지금 삼성 전관에 있는 자리 있죠. 거기에 거의 위치가 돼가고 있어서 뭐 그땐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 울산으로 내가 양산건설부라고 있었어요. 울산 수원건설부 양산건설부가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안 되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신운철 그때 상무였지만 아직은 상무 밑에 이현우 이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야, 내 딸 줄 테니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꼼짝없이 그냥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양반 딸은 나중에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NEC로 갔고요. 가자마자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본에 진공관 연수를 갔습니다. 저는 제조기술 담당이었고 그때 이제 5명인가가 이렇게 갔어요. 5명이어서 지금 그 중에서 이 클럽에 남아있는 거는 여기 이상협이라는 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연수생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분은 그리트를 뭐 진공관 중에 부품이 그리트인데 그거를 맡아서 하셨고요. 저는 전반적인 제조 기술을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제조 기술이 텔레비에 가장 많이 쓰였어요. 진공관이. 근데 그 후에 NEC가 왜 진공관 사업을 삼성 NEC에 넘겼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반도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NEC가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그 설비를 몽땅 삼성 NEC에다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상주를 했어요. NEC 기술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시켰어요. 얼마나 전수를 잘했냐면 진공관이라는 거는 이게 속이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미리 HG인데 아주 고진공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공기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완전히 진공을 시키는 그런 건데 진공관은 그런데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유리도 용접해 붙여야 되고 그 스프레이 뭐 전자공학이 보세요.
저 원래 전공이. 저는 전공은 전혀 상관없는 전공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우리 과학사님은 전공이 있으신가요? 저는 과학사입니다. 아, 과학사 아주 제대로하신 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품질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근데 기술 전수를 많이 해가지고 NEC는 그때 비와코라고 교토 근처에 오사카 근처에 있는 공장인데요. 거기에서 품질이 대략 90%뿐이 안 나왔는데 양품이 그거는 처음에 스타트해서 지금 반도체하고 똑같아요. 스타트 해가지고 마지막 검사에서 양품이면은 팔고요. 불량이면 스크랩하는 거예요. 진공관도 똑같습니다. 쭉 다 부품 조립하고 뭐 에이징이라는 걸 만들고 뭐 약품 처리하고 그래서 만들어 내놓고 검사해서 양품이면은 상품이고요. 불량이면은 유리를 깨야 돼요. 그냥 막 부셔갖고 팔아 스크랩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품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드라고 그러는데 일본말은 부도말이라고 그래요. 저는 일본말 잘합니다. 거기는 말하면 처음에 일본말도 안 배우고 갔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런 품질 관리 기술이 대단히 우리는 그 양산 공장에서 93%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은 90%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업자들 주로 여공들이 했는데 여자 사원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보다도 그런 걸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 기능올림픽 가면 한국이 거의 휩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렇게 근데 기술을 다 주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공관 기술을 우리가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원래 진공관이라는 게 이제 트랜지스타로 반도체로 바꾸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공관의 생산이 줄기 시작을 하면서 브라운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쉬프트해 가는 거예요. 브라운관으로. 일본이 브라운관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리가 중요한 유리는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주로 그 신은철 회장님이 그런 일을 주로 하셨어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공대 다니시다가 군대 가셨는데 거기 가서 포병장교 쪽으로 가셨는데 포는 미군만 갖고 있었습니다. 6.25 때. 한국군은 이제 보병이니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포를 쏴야 되는데 이 전부 포병장교 미군하고 잘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이제 뭐 그 당시 떠듬떠듬 하시던 분이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통역장교라 그랬어요. 다시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제 미군 포병학교까지 갔다 오셨어요. 거기 가서 2년인가 이렇게 포병 학교를 다니셨고 그래갖고 영어가 참 능숙하셨어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걸 하셨는데 조금 얘기가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진공관은 자꾸 내려가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됐었어요. 우리도 이제 보니까 이게 뭐 NEC가 반도체를 하는데 우리는 왜 진공관만 매달려야 되나 뻔하고 그 수요 예측이 그래갖고 차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하면서 차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제가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갈 줄 알았더니 저는 제조 기술을 맡고 기술의 어떤 면에 그 핵심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는 안 된다. 여기 더 있어라. 그러고서 그때 품질 관리를 맡고 있던 이유는 나중에 회장까지 되시는데 삼성 반도체 그분이 차출돼서 갔어요. 그분은 연수를 안 갔다 오셨지만은
연수 갔다 온 나는 연수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진공관 끝까지 있었습니다. 잔류한 거예요. 완전히 제로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전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삼성 제가 이제 NEC에 있을 때인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NEC가 워낙 이제 불안관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저는 원래 기술자가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기술자가 전자공학을 했고 기술을 하는 것이 제 운명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에서 저를 너를 삼성전자에서 오라 그러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위에서 공장장이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NEC에 있는데 깜짝 놀랐더니 삼성전자 기획실로 가라 그래. 내가 기술자인데 무슨 기획실로 가나. 그런데 보니까 기획실 담당 이사가 한기선 씨예요. 그분이 이제 TBC에 계실 때 내가 가서 부탁을 해갖고 TBC 기자 행세를 하게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진구 상무로 돼가지고 삼성전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상무였어요. 대표이사 상무지만은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한기선 씨가 이제 저를 알고 픽업을 한 거예요. 옛날에 네가 개발부에서 와서 이제 저걸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사람들 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너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기선 씨가. 그래갖고 삼성전자 기획실로 온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첫 번째 오다가 5개년 계획을 세워라. 그때는 막 강진구 상무로 계시던데 모시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5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요즘은 이제 머리가 흐리멍텅해졌지만 굉장히 머리가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때 5개년 계획을 큰 모조지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뿐이 안 됐어요. 무슨 파워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손으로 써서 이걸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그게 지금 그때 보고 드린 자료가 혹시 있으면은 제가 좀 참고를,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다 안 됐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는 기억이 됩니다. 5개년 동안에 연평균 27% 성장하도록 했어요. 연평균 27%. 5년간. 그리고 수출해서 대폭 국판으로 돌렸습니다. 국내 영업 부분을 계속 늘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진구 회장이란 그때는 사장인데 그때 이제 한기선 씨가 옆에 계셨어요. 잘 만들었다 저보고. 그 모조지에 있는 숫자를 몽땅 외우고 있었어요. 뭘 물어보셔도 그 안 보고도 다 외우고, 왜 그거 그냥 짜느라고 막 돌리느라고 했더니 그 머리 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국판으로 완전히 많이 이제 비중을 높이면서 막 그냥 국내 판매 조직을 늘리고 국판을 대비한 그런 거를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삼성이라는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국판도 영업이 잘 됐어요. 아무것도 안 팔다가 물론 기술소득분 4%인가 얼마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정말 무슨 눈곱같이 조그만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 판매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연 27%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대충 그런 이유로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는데 하루는 또 전탁과를 맡아서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전탁과를 그건 다음번 질문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잠깐 한번 자료도.